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석추공벽 유지관리 자료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돌로 싼 옹벽 정말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 안전하게 지키려면 뭘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핵심만 좀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석축 옹벽이라는 게 그냥 돌담이 아니고 흙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땅을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죠.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비바람에도 시달리고 또 땅의 압력을 계속 견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 위험 신호를 알아채고 제대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챈다. 그게 핵심이겠네요. 그럼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석축 옹벽을 볼 때 이것만은 꼭 봐야 한다 하는 그런 점검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할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옹벽 자체의 모습, 그러니까 외관 상태고요. 다른 하나는 그 옹벽 주변의 환경입니다. 외관 상태랑 주변 환경. 네. 먼저 외관부터 좀 보면요. 그 배부름 현상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부름이요? 네, 말 그대로 옹벽의 그 중간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뭐 알아채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 변화를 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 벽이 이렇게 배가 나온 것처럼 볼록해지는군요. 오, 그냥 보기에도 좀 불안해 보이는데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그 주된 원인은 역시 그 뒤쪽 흙의 압력, 그러니까 토압을 옹벽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공할 때 뒤채움 흙을 제대로 이렇게 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더 많은 하중이 옹벽에 가해졌을 때, 그럴 때 발생하기 쉽죠. 아, 그리고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수압이 높아지는 것도 아주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토압이나 수압. 네. 이어서 기울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옹벽 전체가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 있지 않고 앞이나 혹은 뒤로 기울어져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아, 배부름은 부분적인 변용인데 기울기는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보는 거군요. 네. 또 어떤 변화를 살펴봐야 할까요? 치마 여부도 중요합니다. 옹벽이 특정 부분만 이렇게 주저앉아서 옹벽 윗부분의 높이가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그 때문에 윗부분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 지반 자체가 좀 약하거나 변화가 생기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치마. 네. 그리고 활동이라고 부르는 현상도 있는데요. 이건 옹벽의 가장 아랫부분, 그러니까 기초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건 아닌지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뭐 밀려난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틈이 벌어진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활동이라면 옹벽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거네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점검 항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균열입니다. 이건 뭐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 옹벽을 이루는 돌 자체에 금이 갔는지 아니면 그 돌과 돌 사이를 메우고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있잖아요. 이거 보통 줄눈이라고 부르는데 아, 줄눈이요? 네, 이 줄눈 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금이 가 있지는 않은지 이걸 아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런 틈으로 물이 스며들면 겨울철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틈이 점점 더 벌어지고 결국 구조 전체를 약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옹벽 자체에 배부름, 기울기, 치마, 활동, 균열 이렇게 5가지 외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네, 그런데 아까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석축 옹벽의 안정성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딱 하나 꼽으라면 저는 단연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요. 역시. 네. 그래서 배수시설 상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옹벽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물 빠짐 구멍, 배수공입니다. 아, 네네. 본 것 같아요. 이 배수공이 뭐 흙이나 낙엽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걸로 막혀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그 배수공이 막히면 옹벽 뒤편에 물이 고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물의 압력, 즉 수압 때문에 옹벽이 받는 힘이 훨씬 커지겠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수압 증가는 옹벽 붕괴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배수공뿐만 아니라 옹벽 위쪽, 상단이나 주변의 배수로 상태도 중요합니다. 배수로요.
네, 비가 왔을 때 물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든 길인데 이게 망가지거나 막혀 있으면 빗물이 옹벽 뒤쪽 흙으로 그냥 그대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건 역시 옹벽에 가해지는 토압과 수압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죠. 결국 물이 옹벽 뒤로 스며들지 않고 잘 빠져나가게 하는 게 핵심이군요. 배수 외에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주변 환경 요소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기초부 쇄골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쇄골이요? 그게 뭐죠? 옹벽 아래쪽 땅이 물살 같은 것에 의해서 파여서 옹벽의 기초 부분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지 이걸 보는 겁니다. 기초가 불안정해지면 당연히 옹벽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 땅이 파이는 거군요. 네, 또 뒷채움 흙 유실도 살펴봐야 합니다. 석축은 돌 사이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이 틈으로 옹벽 뒤쪽에 흙이 조금씩 빠져나와서 옹벽 앞쪽에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심해지면 뒤쪽 지반이 약해져서 옹벽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옹벽 위쪽 비탈면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 비탈면에서 흙이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물이 계속 솟아나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봐야 할 항목들이 많네요. 외관 상태부터 배수 시설, 주변 집안까지.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말씀하신 배부름이나 균열, 혹은 물이 잘 안 빠진다거나 하는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신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점검 항목에서 발견된 그런 이상 징후들은 결국 옹벽의 파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료에서 설명하는 주요 파손 형태와 원인을 좀 살펴보면 먼저 활동, 슬라이딩이 있습니다. 활동이요. 네, 옹벽이 그 기초 지반 위에서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밀려나는 현상이죠. 주된 원인은 그 옹벽 뒤쪽에서 미는 힘, 즉 토압이나 수압이 옹벽 바닥면의 마찰 저항력이나 지반의 지지력보다 더 클 때 발생합니다. 아, 미는 힘이 버티는 힘보다 세질 때. 그렇죠. 특히 장마철에 집중 호우 같은 걸로 지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 수압이 확 커져서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활동이 발생하면 옹벽이 서서히 밀려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무너질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전도, 오버터닝은 옹벽이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넘어지는 거요? 네, 마치 책장에 너무 무거운 책을 위쪽에만 잔뜩 쌓아두면 앞으로 확 넘어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옹벽 자체의 무게중심보다 앞쪽으로 넘어뜨리려는 힘, 토압이나 수압 같은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배부름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옹벽 위에 뭘 무거운 걸 올려놨을 때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배부름이 심해져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거나 또 옹벽 위에 설계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무거운 구조물 같은 걸 추가로 설치했을 때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배부름, 벌징 현상, 이것도 그 자체로 파손의 한 형태인데요. 아, 배부름 자체가 파손이군요. 네, 옹벽 중간 부분이 이렇게 활처럼 휘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인데 주로 뒷채움 흙을 제대로 다지지 않아서 흙 자체의 압력으로 밀려나오거나 아니면 배수 불량으로 인한 토압수압 증가가 원인입니다. 네. 특히 겨울철에 흙 속에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졌다가 봄에 녹으면서 집안이 약해지는 동결융해 작용 있잖아요. 아,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요? 네, 그게 반복되면 배부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원인 중에서도 역시 배수 불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듣고 보니 정말 결국 물 관리가 이 석축 옹벽 안전의 핵심 키워드 같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그럼 치마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건가요? 치마, 세틀먼트는 옹벽 자체가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주로 옹벽을 받치고 있는 그 기초 지반이 약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 약해서요? 네, 연약 지반 위에 옹벽을 시공했거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공사 같은 걸로 지하수 흐름이 바뀌면서 기초 지반이 불안정해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마가 이렇게 불균등하게 한쪽만 내려앉거나 하면 옹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기울어지는 등 다른 파손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국부적 파손은 옹벽 전체의 안정성보다는 좀 부분적인 손상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돌 자체가 겨울철 동결융해나 오랜 시간 비바람에 의한 풍화로 부스러지거나 아니면 돌 사이를 메우고 있는 줄눈 모르타르가 오래돼서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차량 충돌 같은 외부 충격으로 돌이 깨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파손 형태와 원인들을 들어보니까 이 시공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그리고 완공 후에 지속적인 배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런 활동, 전도, 대부름, 치마, 국부적 파손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떤 보수, 보강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비교적 손상 정도가 좀 경미할 때 적용하는 보수 방법이 있고요. 보수, 네. 그리고 옹벽의 구조적인 안정성 자체가 좀 우려될 때 적용하는 보강 방법이 있습니다. 보강. 우선 가벼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보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는 줄눈 보수, 리포인팅입니다. 앞서 점검 항목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돌 사이의 줄눈이 손상되면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좀 부실한 줄눈을 긁어내고 새로운 모르타르고 꼼꼼하게 다시 채워 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욕실 타일 사이의 줄눈을 새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네네. 이렇게 하면 개별 돌들이 좀 더 일체화되어서 안정성도 높아지고 누수도 막을 수 있습니다. 틈새를 메워서 물기를 차단하고 돌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던 배수시설 정비입니다. 막혀있는 배수공을 청소하거나 뚫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또 손상된 배수로나 집수정을 수리해서 빗물이 옹벽 뒤로 스며들지 않고 제대로 흘러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배수공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적절한 위치에 새로운 배수공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기를 터주는 작업이군요.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인가요? 세 번째는 뒤채움제 충전, 그라우팅입니다. 돌틈으로 뒤채움 흙이 유실돼서 옹벽 뒤쪽에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아, 흙이 빠져나가서 비어버렸을 때요? 네, 옹벽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시멘트 풀이나 어떤 특수 약액을 주입해서 빈 공간을 채우고 주변 흙을 단단하게 굳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뒤채움 흙의 추가 유실을 막고 옹벽과 뒤쪽 흙이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줄눈 보수, 배수시설 정비, 뒤채움제 충전. 비교적 초기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군요. 하지만 만약 문제가 더 진행돼서 옹벽의 구조적인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이런 보수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어떤 보강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옹벽의 변형이 좀 심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보강 공법이 필요합니다. 자료에 나온 몇 가지 주요 공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분 해체 후 재시공 방법입니다. 다시 쌓는 거군요. 네, 배부름이나 기울어짐 같은 변형이 옹벽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의 돌을 조심스럽게 해체하고 원인이 되었던 그 불량한 뒤채우목을 제거한 뒤에 양질의 흙으로 교체하고 충분히 다지면서 다시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만 수술하듯이 다시 고쳐 쌓는 거군요. 하지만 옹벽 전체가 좀 불안정하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압성토 공법, counterweight fill입니다. 옹벽 앞쪽 아랫부분에 흙이나 암석 같은 재료를 이렇게 쌓아서 무게를 더해주는 겁니다. 아, 무게를 더한다. 네, 이 추가된 무게가 옹벽이 앞으로 밀리거나 활동 혹은 넘어지려는 전도 힘에 저항하는 역할을 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원리죠.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보강 방법 중 하나이지만 옹벽 앞에 흙에 쌓을 만한 충분한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옹벽 앞에 이렇게 무게추를 달아주는 셈이군요. 그런데 도심지처럼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는 쓰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그럴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앵커 공법, 그라운드 앵커입니다. 앵커요? 네, 앵커. 옹벽 표면에 부엉을 뚫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옹벽 뒤쪽에 좀 안정된 지반까지 강철 케이블이나 강뽕, 이걸 앵커체라고 하는데 이걸 삽입합니다. 그리고 이 앵커체를 뒤쪽 지반에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옹벽 표면에서 인장력, 그러니까 당기는 힘을 가해서 옹벽을 뒤에서부터 꽉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아, 뒤에서 잡아 당겨주는 거군요. 네, 마치 옹벽에 보이지 않는 밧줄을 매달아서
뒤에서 당겨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옹벽의 변형이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압성토 공법을 적용할 공간이 없을 때 또는 옹벽 뒤쪽 집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자료에도 이 공법에 대한 그림 설명이 포함되어 있네요. 앵커라는 아주 강력한 버팀목으로 옹벽을 뒤에서 붙잡아주는 거군요. 확실히 안정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강 방법은 없나요? 콘크리트 더 씌우기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석축옹벽 앞면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석축과 콘크리트가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옹벽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기존 석축의 노후화가 전체적으로 좀 심각하거나 돌 사이의 결속력이 약해져서 부분 보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는 기존 석축의 모습이 사라지지만 구조적인 안정성은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석축을 틀 삼아서 더 튼튼한 콘크리트 옷을 입히는 방식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옹벽이 주저앉는 치마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보강을 해야 할까요? 옹벽 치마의 근본 원인은 기초 집안의 지지력 부족이기 때문에 기초 보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옹벽 기초 아래에 연yap한 집안에 시멘트계 또는 야객계 재료를 저압으로 주입하는 그라우팅 공법이 있습니다. 그라우팅. 아까 뒤채움제 충전할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원리는 비슷한데요. 이건 기초 집안 자체에 적용하는 거죠. 주입된 재료가 땅속 빈틈을 채우고 굳으면서 집안의 강도를 높여서 지지력을 확보하는 원리입니다. 또는 마이크로파일이라고 하는 작은 직경의 말뚝을 기초 하부에 설치해서 상부 하중을 더 깊고 단단한 지지층까지 전달하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강 공법들이 있네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옹벽의 상태와 주변 여건 그리고 파손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보수 또는 보강 공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든 이 배수 문제는 항상 신경 써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 것 같고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료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석축 옹벽의 장기적인 안정성은 결국 배수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배수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경제적인 유지 관리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우리 주변의 석축옹벽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 예를 들어서 배부름이나 기울어짐, 균열 같은 그런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 특히 예측 불가능한 그런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의 강도 변화 같은 것들이요. 아, 그렇죠. 기후변화 문제. 네, 이런 변화는 기존의 설계 기준이나 유지 관리 방식으로 관리해온 삽축 옹벽들에게는 상당히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점검 및 보수 기준이 미래의 그런 극한 기상 조건에서도 충분히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대비 태세를 어떻게 더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